리버스시티, 능력만 있다면 출세를 할 수 있는 기회의 땅입니다. 이곳 시민들은 성공을 위해선 무엇이든지 하죠. 여기 간호사는 사람을 팹니다. 불경기로 인해 자신의 가게에 손님이 없고 노숙자만 늘어나자 그녀의 직장을 구하기 위해 직접 밖으로 나가 호객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인을 폭행해 환자를 늘리는 것이죠. 강력한 레프트 훅이 그녀의 능력입니다. 여기 이 남자는 총격전을 펼치기 전 떨을 태웁니다. 해롱해롱한 채로 총격전을 즐기는 그는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도 명중률 100%를 자랑하는 진정한 능력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니코, 그도 출세를 위해 이곳으로 미입국했죠. 아메리칸 드림에 성공했다는 사촌 로만의 말을 믿고 미국으로 온 것이죠. 하지만 곧 무너질 것 같은 방과 쥐똥이 들어있는 커피를 마시는 로만, 그의 회사에 가보니 작은 방 안에 달랑 컴퓨터 하나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빚쟁이들한테 부서졌고요. 짐승만도 못하게 사는 로만을 보며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당장 로만을 버리고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미국에 있는 하나뿐인 가족을 가만히 놔둘 순 없었죠. 그렇다면 로만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제거하면 그만입니다. 니코는 세르비아 빈민촌 출신으로 딱히 잘하는 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할 줄 아는 거라곤 폭력. 전쟁을 겪은 니코 벨릭이 그곳에서 배운 건 바로 살인 무술이었습니다. 상대의 어느 곳을 노려야 쉽게 무력화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죠. 이런 그의 장기를 살리기 위해 당장 로만의 채권자를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다가가 몽둥이를 보여줬고, 이게 뭔지 아세요? 그 사용법을 알려줬죠. 이렇게 로만의 빛이 탕감됩니다. 이제 로만은 빛에 시달리지 않는 평온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채권자의 보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에게도 몽둥이 사용법을 알려줬으니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런데 또 로만 이 새끼 정신 못 차리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해 납치를 당했죠. 일단 그를 구하기 위해 중무장을 하고 수많은 적들을 처리. 로만이 감금되어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로만을 인질로 잡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니코가 할 수 있는 건 순순히 투항하고 로만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그냥 둘 다 뒤지라고 수류탄 투척. 운은 드럽게 좋은 로만, 손쉽게 그를 탈환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평온한 인생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로만은 도박과 여색에 빠져 지 인생 지가 조지는 인간이었죠. 저는 앞으로 제 인생에서 방해만 될 것 같은 그의 처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은 로만에게 단 3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었죠. 때마침 전화가 옵니다. Nico, it's your cousin. We are gentlemen. We should go to a gentlemen's club together. 지 여친 멜로리를 놔두고 스트릿 클럽에 가자고 하는 로만. 그냥 이 새낀 답이 없는 새끼입니다. 스트릿 클럽에 도착. 꺼져, 내 자리야. 시비가 걸려버립니다. 일단 제가 한 명을 처리하고 그 다음은 로만을 도와주러 갑니다. 즐거운 스트립 클럽 탐방이 끝나고 로만을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하는데 내가 네 운전사인가요? 이렇게 로만은 리버스강 하류에 잠들게 됩니다. 가라앉는 자동차를 보며 그와 함께 했던 추억을 떠올리는 니코. 채권자를 담그고 함께 시신을 옮기고 있던 날, 니코는 사색에 잠겨 로만에게 한 가지 사실을 털어놓았었죠. When I was in the army, we were going on a mission to ambush a squad who had killed a lot of innocent people. They were our enemies, but we never did it. There were 15 of us, all boys from the village. But one of us betrayed the group. It was a setup. For money. 12 people died, 3 escaped. So for 10 years, I've been searching for the other 2. One of them lives here. 니코는 괴로웠던 자신의 과거를 알려주었죠. 이에 사정을 들은 로만은 그를 격려해줍니다. Why are you telling me this now? You always get sentimental after you kill people. 아무튼 골칫덩어리도 없겠다. 이제부터 니코는 배신자를 찾기 위해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따분하게 정장 차려입고 면접 봐서 들어가는 그런 기업이 아닌. 저 그만둘게요.
니코의 범죄 커리어를 인정해줄 사람들에게 퀘스트를 받아야죠. 처음엔 엘리자베타에게서 일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보안 지역의 유일한 여성 보약 딜러로 멜로리가 소개시켜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밀거래 현장 호위. 일 틀어질 걸 대비해 저격총 들고 서서 패트릭을 지켜야죠. 무사히 거래가 성사되면 좋겠지만 게임, 영화, 드라마 어느 매체든 간에 주인공이 스나이퍼 라이플을 들고 있다면 지나가던 개미 똥구멍이든 뭐든 쏴야 하는 장면을 연출해야 하는 것이 학계의 점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한 번에 무력화할 수 있는 곳에 조준점을 대고 있었고 순간 그의 호주머니에 손이 들어가는 것을 발견. 개 같은 거 바로 사격. 그가 주머니에서 무엇을 꺼내려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꽃을 꺼내려 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총격전이 시작되고 패트릭은 춤을 추고 있으니 저의 행동이 옳았던 겁니다. I am sorry. 예, 뭐 아무튼 두 번째 일은 매니와 함께 했습니다. 매니도 멜로리에게 소개받아 알게 되었죠. 그는 보안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이 거리에 범죄자들을 소탕하는 다큐를 찍고 있습니다. 니코가 먼저 범죄자를 소탕하면 그들이 다큐를 촬영하는 거죠. 아니 근데 안쪽에 범죄자의 시체가 즐비한데 니코의 얼굴에 카메라를 들이미는 매니의 카메라맨. 이 새끼 날 깜빵에 쳐넣으려고 하는 건가? 하는 생각에 순간 욱한 마음으로 그들의 카메라를 박살내지만 GTA 시리즈에서 보기 드문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들이 정말 보안의 거리를 깔끔하게 만들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내심 그들을 응원했던 거죠. 하지만 얼마 안가 보안의 수호자는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엘리자베타의 부름으로 그녀의 집에 왔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범죄 행각이 FBI에게 덜미를 잡혀 곧 있으면 콩밥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그러곤 갑자기 들이닥친 매니와 그의 카메라맨. 엘리자베이타의 소식을 접한 그들이 다짜고짜 그녀에게 보안에서 꺼지라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전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했지만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가버린 엘리베이터는 돌발 행동을 해버리죠. Streets have spoken. Now leave my people alone. Nico, what are you doing here? 세상을 지키려 했던 우리의 수호자는 안타까운 사건으로 싸늘하게 식어버렸고 부패한 의사에 의해 그들의 오장육부는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수호자를 끔찍하게 살해한 에스컬레이터도 이후 깜빵에 들어가게 되죠. 아니 그건 그렇고 보안에서 보약 파는 사람과 길거리 보안관을 소개시켜준 멜로리는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었던 걸까요? 보안의 실세를 처리하고 자신이 그 자리를 꿰차려 했던 걸까요? 아마 사실은 리버스강 하류에 있는 로만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점점 산으로 가고 있는 니코의 구직 생활. 배신자의 단서를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며 이번엔 플레이보이와 함께했습니다. 그와는 보약 거래를 하며 친해지게 되었죠. 보약 거래 중 FBI의 위장으로 현장이 엉망이 되었을 때입니다. LCPD! Freeze, motherfucker! I said freeze! 당장 창자 빠지게 도망쳐야 하는 상황. 플레이보이를 데리고 건물에서 빠져나가야 하는데 멍청한 그는 도무지 계단을 내려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공황 상태가 온 것일까요? 아니면 구식 게임의 멍청한 AI 탓일까요? 어떻게 해도 내려가지 않는 그에게 전 인내심이 바닥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몽둥이를 꺼내야 했죠. 그리고 도망치기 위해선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새끼가. 그 후로 둘은 어색한 사이가 되었지만 니코의 열정적인 노력 끝에 안 뜨냐? 플레이보이도 마음을 열어 꺼져 새끼야. 우리는 진정한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죠. 어느 날 드웨인이라는 인물이 찾아오고 나서부터입니다. 깜빵에 들어가기 전에 플레이보이에게 사업을 물려줬던 이제 막 출소한 참이었죠. 그는 당연하다는 듯 다시 플레이보이와 일하길 원했고 플레이보이는 담배나 뻐끔뻐끔 피며 못 들은 채 했죠. 그가 꿰찬 드웨인의 자리를 다시 빼앗길까 두려웠던 것일까요? 플레이장은 그와 일하는 것을 꺼려했죠. 그래서 대신 저를 드웨인에게 보내고 함께 그의 전 여친 남친을 조지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니코는 드웨인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떠오른다 말하며 그들 사이엔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죠. 직장을 구하려다 니코의 직장이 뚫리는 장면을 목격할까 두려웠습니다.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의 영광을 가로챈 플레이보이를 보자니 드웨이는 흉기가 불편하죠. 플레이보이도 이런 그가 눈에 가시입니다. 눈치만 보면 서로를 언제 조질지 궁리만 하던 그때 드웨인이 플레이보이의 클럽 하수인들을 전부 조져놔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갑니다. 물론 하수인들은 전부 제가 처리했습니다. 플레이보이는 저에게 드웨인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죠. 자신은 드웨인에게 대우를 해줬지만 그가 자신을 싫어하는 것 같다 합니다. 이러다 당하는 건 자신이 될 거라면서요. 그래서 니코는 아이 뭐 드웨인을 죽이기라도 할 겁니까? 라고 물어봤고 이에 플레이보이는 갑자기 개정색 빨며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너 무서운 녀석이구나 라고 합니다. 아 나보고 어쩌라고요. 그리고 플레이보이는 한 가지 제안을 하죠. Well, you can't kill him. Nope. But you can.
아니 이런 무슨. 아까 아이들의 후원자가 되기 위해서 약 판다는 개소리를 시전했을 때 진즉에 알아봤어야 됐는데. 니코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바로 도망가려 했지만 돈은 많이 주겠다는 그의 말을 듣고 좀 생각해보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솔찬하이 좋은 제안에 곧바로 퀘스트를 수락할 뻔했지만 드웨인의 허락을 맡아야 하기에 그에게 전화를 걸어보죠. 저 혹시 죽여도 될까요? Nah, fuck that shit. I ain't ready to go out yet. I need you to get him for me. 과거의 영광을 함께했던 둘이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는 상황 속 선택의 기로에 놓인 니코. 소인배의 소시오패스지만 돈은 잘 주는 플레이보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멜랑콜리한 감정을 느꼈던 드웨인 포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30분간 플레이보이의 자동차를 부수며 고민했고 결국 결정하지 못한 저는 AI의 힘을 빌렸죠.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일 처리는 빨랐습니다. 플레이보이에게 도착. 드웨인을 처리하고 온 줄 알아 기뻐하는 플레이보이는 드디어 문제가 사라졌다 라고 외쳤고 니코는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해주었죠. 싸늘함을 느낀 플레이보이는 도망쳐보지만 총알 세례를 피하며 쌈뽕하게 달리는 니코로 인해 얼마 안가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이제 자리는 만들어졌으니 지금부터 해야 할 건 단 한 가지 뿐입니다. 25세라는 믿기지 않는 이 몰골에 몽둥이 자국을 새기는 것이지요. 니코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이죠. 니코도 미친 사람들의 세상에 들어왔으니 그들과 똑같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심기를 건드린다는 운전을 참 재밌게 하시네. 그들처럼 분노를 참아선 안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이곳 사람들과 동기화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고 더 미친놈을 만나 그동안 내가 하룻강아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제프 할링포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니코에게 그 사실을 알아오라고 하죠. 그래서 곧바로 미행, 카페에 도착, 손님인 척 그들에게 다가가 불륜 현장을 찍어 제프에게 보냅니다. 아니 그런데 옆에서 이야기를 엿들어보니 그들은 불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있는 남자는 심리상담사고 제프의 와이프는 남편의 과대망상증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미 사진을 보내버렸습니다. 아이 뭐 별일이야 있겠습니까? 며칠 후 제프에게 지하주차장으로 오라는 전화가 옵니다. Hey, this is Jeff. Yeah, you remember that happy-go-lucky guy? 니코는 무슨 일이냐며 제프에게 다가갔고 제프는 와이프와 부엌에서 사고가 났다고 했죠. 와이프를 50번 찌르는 사고. 그는 그녀의 시신을 유기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같이 마시는 공기조차 아깝습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바로 화염병 투척. 이로써 리버스 시티의 평균을 높였습니다. 이제 만족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아니 뒤진 제프에게 다시 전화가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This is Jeff. 또 주차장으로 저를 부르죠. 이번에는 수류탄 투척. 산산조각난 그는 이제 지옥에서 돌아올 수 없을 겁니다. 더 이상 전화가 올 일도 없겠죠. Hey, this is Jeff. Yeah, you remember that happy-go-lucky guy? The one you told about. Hey, this is Jeff. Yeah, you remember that. Hey, this is Jeff. Hey, this is Jeff. This is Jeff. 개 같은 거 아무리 죽여도 성불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제프의 망령은 제가 퀘스트를 끝내기 전까진 계속 전화할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전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시신을 강가로 던져야 했습니다. 양심은 뒤졌지만 앞으로 전화 올 일이 없기 때문에 편안히 아메리칸 드림을 꿈꿀 수 있습니다. Ah, come on. Excuse me, I didn't see you. Hey, how you doing? 아 X발 잘못 걸렸다. 오랜만에 만난 제프. 그동안의 제프는 다시 결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참 괜찮은 상대를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말해주었죠. 드디어 미친 짓거리를 청산한 것 같아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냐고 니코는 물었고 그는 와이프를 염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 남친과 술을 마시는 것 같아 미행한다고 했죠. 미행만 하면 다행인데 갑자기 저보고 그녀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이런 미친 새끼가. 이전 결혼 상대도 그렇고 이런 비극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던 니코는 제프에게 처맞기 싫으면 당장 꺼지라고 했습니다. 이에 마음이 상한 제프가 뛰쳐나가는데 You're just like all the rest. 뭐였지? 미친 낙법으로 살아남은 제프. 지도 살아있는 게 당황스러워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아쉽게 죽진 않았지만 이 또한 몽둥이 사용법을 알라는 신의 계시라 생각하고 그를 코칭해줍니다.